반갑습니다. 신채경 교수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 책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일단은 선생님 이 책을 읽은 그 서평을 함께 좀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이 책 전체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266페이지였어. 책이 있는 사람들은 좀 같이 펴봐도 어떤 맥락인지 보면 좋겠네요. 과학 논문에서 항상 저자를 우리 위라고 칭한다. 음, 선생님도 처음 알게 된 거야. 오, 이과 논문에서 영문으로 쓸 때는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부를 때 나는 혹은 필자는 이라는 1인칭을 쓰지 않고 우리라는 1인칭을 쓰는구나. 물론 과학 논문은 대부분 여러 공동 연구자가 함께 내용을 채워넣기 때문에 우리라고 쓰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학위 논문이다. 석사학위나 박사 논문의 저자는 당사자 한 명인데 그래도 논문을 쓰는 저자를 지칭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이다. 의아하죠. 내 석사 논문, 내 박사 논문에 영어의 지칭으로 자신의 지칭으로 필자를 우리라고 한다. 이상하네, 그지? 내가 학위 논문을 쓸 무렵에도 교수님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선배들도 그렇게 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학위를 받고도 한참 지난 후였다. 연구는 내가 인류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쓰는 것이었다. 아, 뭐래? 내가 내 연구가 위라는 1인칭을 쓰는 우리라는 1인칭을 쓰는 이유는 뭐야? 이 논문의 연구가 내가 개인이 한 게 아니라는 오랜 관습에서 왔다는 거지. 그러니 논문 속의 우리는 논문의 공저자들이 아니라 인류다. 달에 사람을 보낸 것도 미 한국 우주국 나사의 연구원이나 미국의 납세자 세금 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인 것이다. 그토록 공들여 얻은 우주 탐사 자료를 전 인류와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은 그래서 당연하다. 이 책을 다 읽은 학생들은 이 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지를 알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이제 다누리라고 해서 달 위성을 쏘아 올려서 자료를 받고 있지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세계와 공유하고 있지만 음, 이 책이 쓰여지던 3년 전, 4년 전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우주 탐사에 우리 돈이 이렇게 들어간 게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어,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나 인도, 뭐 이스라엘 등등의 초강대국들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우주 연구들이 되고 그 자료를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행성 연구자가 자기 포함해서 3명이라며. 농담으로 어, 뭐 뒤쪽 부분에 이제 그 저기 에필로그 부분에서 그 앞쪽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이 심채경 교수가 그 외국 학회에 가면 한국에 행성 연구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묻는다잖아. 그러면 어, 행성 연구자가 원래는 3명인데 지금 이 외국 학회에 지금 3명이 다 와 있어서 지금 한국에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며. 음, 고도의 농담이기도 한데 씁쓸하지. 어떤 일종의 자조잖아. 스스로를 조소하는 거잖아. 자조적이지. 아,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이게 진짜 순수 과학을 이렇게 전공해서 석사, 박사, 그다음에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교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연구자의 여러 가지 마음들, 일상의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된 책이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처음에 선정할 때나 읽기 시작할 때 기대했던 어떤 천문학에 대한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최초의 기대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너희들과 이 중학생들 수준에서 뭐 아까 예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두껍지 않은 책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연구자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 과학 연구를 하면 내가 혹시 이과에 가서 과학 연구자가 되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거치겠구나 하는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좀 읽을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진로를 탐색한다든지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의의가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서평 전문지 중에 서울 리뷰 북스라는 그 책을 선생님이 이제 구독해서 읽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빠서 못 읽고 있는데 여기에 그 신채경 박사가 되게 괜찮은 그 자연과학 책이나 아니면 SF와 관련된 서평을 쓴 거를 선생님 되게 재밌게 읽었어. 특히 이제 어,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소설인 제5 도살장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우리 올해 여름쯤에 같이 읽을 책인데 커트 보니것 보니것의 제5 도살장 이 책에 대한 심채경 교수의 서평을 선생님이 읽었는데 너무 잘 쓴 거야 사실은 선생님 물론 이제 제5 도살장을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해서 또 정과 정이 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필자 오 잘 쓰네 글 과학자 치고는 뭐 과학자들도 글 잘 쓰는 사람 엄청 많죠. 그런데 어,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도 잘 쓰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운영하시는 유튜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TV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알쓸 별잡인가 거기에 출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차이난 클래스 강연 프로그램에도 몇 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어. 이런 그 과학자가 이 일반 대중에게 과학적인 어떤 흥미나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이 통상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거든. 어, 뭐 실제로 이분이 어떤 연구자로서 무슨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잘 모르고 그냥 과학을 잘 설명하고 과학과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과학적 태도로 일반 대중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책도 그렇지. 이 책의 내용도 그런 익숙한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 목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연구하는 사람이래. 선생님도 처음 알게 됐어. 혹은 달 연구로 이제 박사 과정 이후에는 달 연구자가 됐다고 했지. 천문학 연구자의 삶에 대해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 과학자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 뭐, 어, 그 동물원의 그 이제 동물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쓴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성 과학자고 여성 최초의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주 여행을 한뭐 이소연 박사와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편협함이라든지 어떤 편견들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부분은 선생님도 사실 남성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실감하지 못한 그런 여성의 유리천장의 문제라든지 유독 또 여성에게만 가혹한 어떤 잣대가 주어지는 그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도 좀 이렇게 성찰하면서 읽은 그런 부분이에요. 매체에서 본 모습처럼 차분하고 위트 있는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음. 선생님이 생각하는 되게 좋은 글의 요건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의 글을 읽으면 지금도 선생님이 이게 써놓은 글이잖아.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평상시에 선생님의 목소리나 말투나 이런 것이 어떤 개성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 어, 그것처럼 어떤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말하는 습관이나 인격이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면 이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선생님은 뭐 그런 기준을 갖고 있거든.
그렇다는 점에서 이 책이 뭔가 대단히 화려한 문장을 구사하거나 이렇진 않지만 자기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문장을 쓰는 사람이구나, 좋은 글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여느 보통의 과학자들의 저작에서 보이는 논리적이고 엄정한 문장이라기보다는 무슨 써야 되는데 다소 엉뚱한 문학적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내게는 좋게도 나쁘게도 보였다. 일장일단이 있었어. 그러니까 통상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그 과학자의 글은 우리 김상옥이라고 하는 그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의 그 책들인데 뭐 최근 저작으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인가 사람인가 그런데 그 작품이나 아니면 뭐 양자 공부, 양자역학과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은 떨림과 울림인가 뭐 그런 그 미시과학, 미시세계과학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나 그런 그 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아주 그 쉬운 방식으로 따박따박 잘 이해되게 좋은 선생님처럼 알려주는 과학 선생님처럼 알려주는 그런 책들 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그런 문장들도 좋아하고. 더군다나 김상욱 교수 같은 분은 뭐 워낙에 잡학다식을 뽐내는 분이어서 역사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뭐 전에 이제 그 예술과 관련된 저작을 쓰기도 하고 영화의 과학적 평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중에 가장 좋은 문장을 선생님 개인적으로 원픽을 한다면 김상욱 교수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아, 나 이런 책들 과학을 대중한테 잘 설명해 주는 책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김상욱 교수의 책을 읽으면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런 김상욱 교수 같은 논리적이고 엄정한 문장보다는 약간 위트 있는 그냥 문학적인 그런 글이어서 쉽게 읽히고 공감이 많이 됐지만 기대한 사실은 엄정한 과학이 없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이 책 읽고서 새로 알게 된 게 뭐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 한국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에 대한 나의 편견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선생님 솔직히 좀 그 반성의 계기가 됐는데 너희들은 이뭐 최초 우주인 사업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 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러시아 로켓에 이렇게 우주인을 한국인을 보내서 우주 정거장에서 이렇게 그 우주 실험을 하고 돌아오는 거에 그 남자하고 여자가 최종 그 선발까지 갔다가 보건인가 하는 그 남자 승무원이 그 남자 그 우주인이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 문제가 생겨서 탈락되면서 여성이 그 여성 연구원인 이수원 박사가 갔는데 어 갔다 돌아와서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이분이 미국 가서 다른 공부를 이 우주 연구와는 다른 부분에 공부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자기가 임무 수행을 잘 하고 돌아와서 그 이후에, 계약 기간 동안 이 우주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서 한 것들을 충분히 강연하고 책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가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으로 그런 경험을 네가 시켜줬으니 그 나머지 인생도 나를 위해 선신한 삶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선생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책에서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 더해진 편견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인생이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다 했고 그리고 주체적인 판단과 개인의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국가나 우리 공동체가
가혹한 잣대를 이소연 박사한테 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아마 여성이기 때문에 더 어떤 가중된 편견이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선생님이 일그책 읽으면서 좀 아차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지식이 얼마나 독한 회의, 의심을 구하지 못했는가. 이거는 유치환의 생명의 서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 약간 변형시켜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검증하고 내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해서 얻은 검증된 지식이냐라고 하는 것이 좀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이소연 박사가 비판받을 만하네. 이런 부분을 그냥 듣고 말았거든.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 형성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어때? 말과 글을 더 많이 아껴야 한다. 음,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고 문학을 전공하고 평생 글을 읽고 말을 하고 하는 게 직업인데 어, 점점 더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고 이거 진짜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저자가 생활문 이게 뭐 일상적인 신변 잡기, 신변 잡기를 쓴 거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난 잡다한 일을 기록한 신변잡기에 가까운 이런 책 말고 자신의 전문 분야, 이 천문학 교수님이시니까 잘 설명해주는 책을 낸다면 또 읽어볼 생각이 있다. 이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이 창백한 푸른 점, 우리 그 보이저 2호가 임무를 마치고 방향을 180도를 틀어가지고 지구의 셀카를 찍었다고 했잖아. 한도 정도 되는 정말 창백한 푸른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요 책을 선생님이 전에 한번 읽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이 책을 좀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너희 너 여름방학 정도에 혹시 한번 읽어볼까? 아니면 좀 꼬셔서 겨울방학이라도 좀 읽어볼까? 이런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그달 과학자가 나도향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활동한 소설가거든. 이 소설가의 금은달이라는 수필을 다뤘는데 어느 한쪽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다뤄서 전문을 같이 감상을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니네 금은달은 알잖아. 아주 희미한 달이지. 읽어봅시다. 나는 금은달을 몹시 사랑한다. 그 금은달은 너무 요염해서 좀 섹시한가 봐, 그죠? 감히 손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깜찍하게 예쁜 계집 같은 뭐 요즘은 이 계집이라는 말 쓰면은 되게 그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같은 말의 의미가 변하니까 옛날엔 그냥 여자라는 뜻이었어. 혹은 아내라는 뜻도 있고 예쁜 여자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역시 문학적 글이네요. 그죠? 서쪽 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버리는 초생딸은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아주 독한 여자가 아니면 철 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만은 금음딸은 세상의 모든 바람 풍자에 서리상자를 쓰는 항상 뭐 바람 서리라고 하면 시련이지. 풍상을 다 겪고 시련을 겪고 나중에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게 쓰러지는 원부, 원망스런 여인 같은 비절하고 슬프고 애절한 맛이 있다. 달을 보면서 금은방을 보면서 나 저거 너무 사랑해. 그런데 저 달이 마치
세상에 온갖 시련을 다 겪고 나서 어떤 원한을 품고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망 많은 여자의 그 슬픈 마음 같은 모습이래. 의인화를 해도 아주 어, 적절한 의인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그래서 사랑한대. 보름의 둥근 달은 모든 영화, 아주 영화로운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 같은 달이지만은 그 딸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 같은 달이래. 어떤 결핍이지. 충만하지 않고 결핍의 결핍의 그 달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야는 그것을 사랑한대. 이 결핍 있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예술을 하는 사람, 특히 문학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이런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슬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금은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지. 초생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만은 금은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은달은 잠깐 서쪽에서 보였다가 안 보인대지. 객창, 나그네의 창문이라는 뜻인데 객지의 창, 큰 등에 정든님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은 무슨 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주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잠깐 떴다가 보일 듯 말 듯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달이니까 누가 볼 수 있냐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잠 못 든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달이네. 일종의 동병상련이겠지.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들은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이 머리를 풀어 띄우고 우는 청상. 청상이라는 것은 젊은 과부란 뜻이야. 같은 달이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워. 내 남편이 일찍 죽어서 나는 너무 젊은데. 내 눈에는 초승달은 빛은 따뜻한 황금빛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나는 듯하고.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공감각적 표현이지. 시각의 청각화자. 왜? 달빛을 봤는데 따뜻한 황금빛이 소리가 나는 듯하다. 보름달을 쳐다보면 하얀 얼굴이 언제든지 웃는 듯하지만은 금음달은 공중에서 번듯하는 날카로운 비수, 날카로운 칼과 같이 푸른 빛이 있어 보인다. 서늘하고, 그지? 내가 한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 있는 사람만 보아주는 게 아니라 늦게 돌아가는 주정꾼과 노름하다 오줌 누러 나온 사람도 보고 어떤 때는 도둑놈도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달은 뭐야? 아웃사이더 거지. 음, 야인의 것이지. 어떻든지 그번 달은 가장 정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는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준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 하면 금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1925년의 글인데 글쎄요. 뭐 금음달을 예찬하는 수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수필 중에 하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글이어서 이 달 연구하는 천문학자인 심채경 교수도 나도의 금음달을 이렇게 인용했었나 봐, 이 부분은. 전문이 있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 뭐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도인 거지, 하늘의 지도. 음. 이게 우리 만 원짜리에 이게 약식으로나마 그려져 있다는 게 선생님 몰랐는데 선생님도 지폐를
뭐 거의 안 쓰고 대부분 뭐 카드를 쓰고 있어서 어, 지폐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게 야식으로 있대. 그래서 심창 교수도 외국 이 학자들 만나면 천문학자들 만나면 야 우리 천문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민족이야. 어, 우리나라 천문학이 보통 그 짧은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걸 다룬다고 했지요. 음. 조선 전기부터 석각, 도래파고, 목판, 나무협하고 필사 한 천문 천문도 전체 하늘을 대상으로 한 천문도 하늘의 문자는 이 그럴 문자인데 문이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하늘의 별자리에 가는 거지. 어, 대한민국 천문학 최고의 자랑거리 문화재래. 지금까지 발견 천문도 중에 관측연대가 가장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전체 하늘의 천문도래. 오, 정말 자랑할 만하네요, 그지? 음, 그래서 어, 어,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뭐 몇몇 부분들 선생님 인상 깊은 부분들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선생님 책이 이 책도 빌린 책이어서 막 접을 수가 없어가지고 선생님 손가락이 나왔는데 자, 여기 165페이지. 신채경 교수의 이 어떤 글 쓰는 마음. 선생님이 이게 어,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평소에도. 좋은 마음이라는 게 무슨 착한 마음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의미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문학자로서 어린 왕자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린 왕자가 이렇게 행성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꾸 석양이 보고 싶어서 어, 석양 쪽으로 의자를 자꾸 이렇게 당겨 앉으면서 계속해서 석양을 보는 그런 장면을 약간 위트 있게 다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은 되게 잘 쓴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해를 지는 것을 보러 가는 어린 왕자를 만난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장미 옆에서 가로등을 켜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왜 슬픈지 캐묻지 않고 의자를 당겨 앉는 게 43번째인지 44번째인지 추궁하지 않고 1943년 프랑의 환율도 물어보지 않는 어른이고 싶다. 그가 슬플 때 당장 해가 지도록 명령해 줄 수는 없지만 해가 지는 것을 보려면 어느 쪽으로 걸어야 하는지 넌지시 알려주겠다. 천문학자가 생각보다 꽤 쓸모가 있다. 음, 그렇죠. 이 석양을 보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자전 방향이나 뭐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동전 방향이나. 그래서 자전 방향이겠지. 근데 어,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겠죠, 천문학자가. 그래서 쓸모 있대. 밑에 있는데요. 이 안에 담겨진 그 진짜 어른의 마음 같은 거 이런 게 보여서 선생님 되게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 된다는 게 자꾸 잔소리가 늘거든. 너희야말로 진짜 선생님의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듣는 그 선생님 제자들 아니냐. 맨날 선생님이 욕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 늦은 시간에 잠도 못 자고, 뭐, 물론 누군가는 이걸 켜놓고 잠을 자고 있기도 하겠지만, 어, 고생하고 있는데, 음, 이런 어른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 음, 기다려주는 어른. 야, 이거 진짜 어렵네. 그지? 캐묻지 않는 어른. 그지? 그리고 추궁하지 않는 어른, 돈 숫자 말하지 않는 어른,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있다면 넌지시 알려주는 어른.
야, 이 새끼야,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야, 이 까방눈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하는데, 어, 그렇지 않고, 어, 기다려주고, 캐묻지 않고, 추궁하지 않고, 돈 숫자, 뭐 이런 얘기, 이해타산적인 얘기 안 하고, 어, 내가 아는 게 있다면, 넌지시 자랑하지 않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 좀 괜찮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음, 어, 음. 아까 선생님 얘기한 이런 거는 좀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천문학자가, 우리 뭐 서양 학문 당연히 공부한 천문학자잖아. 그래서, 어, 우리 만원권 지폐 뒷면에 우리 전통 별자리가 있는데, 세종대왕 시대에도 혼천이라는 게 있었고, 뭐 이렇게 혼천이를 그려놨고,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음, 음, 뭐 하늘 별자리가 뭐 이게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고 대체로 2만 6천 년을 주기로 자전축이 움직이는데 이것을 세차 운동 뭐 나중에 이제 그 물리 시간이나 뭐지 지구과학 시간 같은데 우리가 자전축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 자전하는 이 축이 이렇게 각도가 바뀌면서 도는 거 팽이처럼 그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차 운동 때문에 과거의 천문도가 현재의 천문도가 잘 안 맞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도 천문도를 업데이트를 했다는 것. 그래서 천년 전쯤에도 품질 좋은 천문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서양 학문을 배우고 서양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제공받아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지만 어, 우리한테도 전통적인 이런 천상열차 분야지도 같은 어, 그 업데이트된 최신 상세하게 잘 그 천문도를 그려놓은 관측도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재밌었는데 어, 우리 첨성대 경주에 있는 첨성대 그냥 조형적으로도 그 아름다워서 선생님도 경주에 가면 꼭 이제 들러서 아, 참 아름답다. 그리고 공원 조성도 잘 돼 있어서 지금부터 뭐 정말 한참 전이죠. 633년이니까. 현재까지 존재하는 세계 최고의 고는 그 최고가 아니고 가장 오래된 가장 옛날의 천문대. 그래서 이게 천문대인지 천문대 하늘을 관측하는 게 맞는지 뭐 어, 아니면 그냥 달력이다. 달력을 형상화한 것이다. 조형물이다. 라고 하는 설도 있고 뭐 다양한 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천문대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죠. 재미있는 건 고초동왕조실록도 그렇고 고려사에도 보면 태양의 합점과 오로라 기록이 나오는데 이거 은근히 기록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되게 놀라운 자산이래잖아. 우리 역사서에 어,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이 흑점이라고 하는 천문 현상을 그리고 오로라 현상을 관측했다. 우리 오로라고 하면 이 극광이라고 해서 저기 북극 지역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저기 그 어디야 그 일본의 홋카이도 저기 북쪽쯤에 가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와서 가끔씩 이렇게 뭐 태양풍이 강하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런 것들도 우리 역사 기록에 천년 전의 역사 기록에 있었던 것도 그리고 주기를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놓은 것도 진짜 훌륭한
점이다. 지금 생각해. 물론 이 사람들이 자연과학적으로 기록을 했다기보다는 어, 이게 이- 그 한나라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라의 유학자인데 천인 하빌 이 하늘의 이치하고 사람의 이치가 다 있어서 사람이 뭘 잘못하면 하늘이 뭐 이제로서 그 어떤 경고를 한다. 그래서 해성이 일어나고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혹은 또 정치적인 어떤 그 별난의 예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거든. 이게 태양의 핵점과 오로라의 주기와 이런 것을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한테 어떤 사인을 보낸다고 생각한 거야. 인격적인 신으로서의 하늘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의 의의가 서양의 정밀한 뭐 객관적 자연과학을 연구하려고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의도가 어쨌든 엄청 이 고려 조선 시대의 이 사관들이 역사가들이 이런 걸 적어놔서 어, 서양이 기록하고 맞춰봐도 굉장히 정밀한 주기가 같다. 이런 것들은 자랑스러워할 만한 우리의 유산이 아닌가. 약간 국뽕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국뽕도 얘기하다가 아까 다뤘듯이 우리 인류니까 우리가 꼭 세금 내지 않은 자료 아니면 뭐 우주 자료를 뭐 그 미국의 세금으로 혹은 유럽이나 강대국의 세금으로 이렇게 받아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류로서의 우리라는 점에서 뭐 그렇게 좀 당연하게 써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격지심을 좀 털어버리는 문장을 아까 선생님 소개를 했잖아. 어, 그런 것과 또 별도로 또 우리의 역사 안에 이런 천문 기록에 대한 정밀한 기록이 있었던 것은 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어, 한 친구만 한번 물어볼까요? 유건영? 네, 어, 건영이는 이 책을 다 읽었나? 뒤에 에필로그 좀 못 읽었어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음, 선생 저기, 그래, 알겠어, 건영아. 어, 문성준? 예, 성준이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 그 동물원 가가지고 로랜드 고릴라의 음, 신세를 얘기하면서 동물 인권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했을 때 뇌리에 쏙쏙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 어, 천문학자의 관점에서, 어, 그렇지. 선생님도 맞아. 되게 좋아하는데,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내가 동물원을 이렇게 가서 즐기는 것이 이렇게 로랜드 고릴라 맞는데. 그지? 그런 생각을 선생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오도 살장의 그 작품에서 외계인이 주인공을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동물원에 가둬서 이거 인간이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번식하는 것도 보고 막 이러는데 어, 그 크레팔마도어인가라는 외계행성 얘기가 나오고 해서 아마 이 외계인이 나오고 외계행성 얘기가 나오고 해서 아마 SF에 관심이 있는 이 그 자연 그 천문학자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따온 것 같아. 그런데 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왜 여기 들어가지라고 뭐 사실 좀 그런 생각은 없지 않아 있었어. 그래서 음, 선생님도 그 부분 되게 성준이와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면서 읽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
이 5월 달에 아무래도 뭐 쉬는 날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깊이 있는 책을 좀 읽어보자라고 하는 선생님의 원대한 꿈이야. 프리드리 니체의 차가투트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선생님 용감하게 선정을 했어. 물론 이 책은 쉬운 책은 아닌데 너희가 못 읽을 책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인생을 두고 여러 차례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시도하고 뭐 대학생 때 혹은 뭐 그 사회인이 돼서 주기적으로 몇 번씩 읽은 책인데 최근에 선생님이 그 빌린 책 중에는 인생에 한 번은 자라투스트라라는 책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은 우리 이 자라투스트라의 말에 대해서 한번 경청을 니체의 철학이 녹아있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전에도 뭐 니체의 뭐 르상티망이라든지 원한 감정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개념들도 소개한 적이 있고 뭐 수업 시간에 영혼 회귀라든지 어, 어, 등등의 뭐 니체와 관련된 언급은 자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한 선생님의 언급이나 이런 배경식들이 사실은 이 책에서 나온 거니까 이 책이 물론 어려운 책이고 이거 뭐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총 4부 중에 2부씩 해서 2주에 걸쳐서 지금 뭐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읽을 거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다시 과학책으로 돌아가서 이 궤도, 우리 궤도 아저씨 뭐 워낙에 유명한 그 연예인급이 돼가지고 요즘 무슨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러면서 박보검하고 과학 그 침대 그 무슨 에이스 침대 광고에도 나오시던데 아무튼 우리한테 과학에 대해서 아주 그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는 궤도의 과학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다음에 읽을 거니까 미리미리 책을 구해서 자르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를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5월 말에는 궤도의 과학이 필요한 시간을 읽을 계획입니다. 어, 선생님이 지금 이 수요일 밤마다 이렇게 너희들하고 같이 책에 관해서 읽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사실 이 책들,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내용을 설명할 일이 있으면 좀 설명하고, 안 읽었으면 좀 몇 페이지 같이 읽기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 밤마다 좀 다른데.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 중에 너희한테 정말 그 애써서 좀 가르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수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내용들을 점검하고 선생님의 감상을 얘기하고 이 시간이야. 너희들도 힘든데 사실은 선생님도 수요일 수업이 많아서 이 밤에 한 시간 더 수업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중학생을 공부 잘하는, 국어 공부를 아주 잘하는 1등급의 수능을 맞출 수 있는 인간을 만들려면 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강제로라도 억지로 읽혀서 배경지식도 넓히고 책 읽는 습관을 들리지 않고서는 너희 고등학교 때 솔직히 뭐 그냥 국어를 열심히 시킨다고 1등급까지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너희 일종의 조기 교육으로 좀 어려운 책들을 억지로 읽히고 있어. 그게 이제 선생님 염려는 너희가 너무 어려운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단해서 이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을까라고 하는 것도 약간 염려는 없지 않아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쉬운 책은 그냥 너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책들은 그냥 니네 읽으면 되고, 적어도 선생님하고 같이 설명을 통해서 함께 읽어가지고 혼자 읽기 힘든 책은 같이 이렇게 읽어가지고 너희를 키우는데 정말 필요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최근 들어서 이 책의 완독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 어, 너희 각각 수업 시간에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책을 들고 와. 그래서 선생님한테 검사 맡아. 선생님 제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읽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면 니네들이 진짜 이 책을 읽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기 지금 선생님 문예출판사 책을 써놨는데 출판사 상관없어. 차르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 민음사판이든 뭐 어느 편이든 아무 책이라도 좋으니까 너희가 이 책들을 들고 읽고 있다는 사실을 책을 들고 실물을 들고 와서 증명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가져옵니다. 잔소리를 좀 했고요. 어, 뭐 봄철이고 이게 노느라고 바빠서 그런지 아픈 친구도 많고 결석하는 친구도 좀 있었는데 이제 다시 닦고 조이고 기름쳐 보자.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고 어, 다시 집중해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우리 월요일 수업에 못 온 친구들 이번 주 토요일 1시 수업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수업에 잘 참석하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안녕. 계세요. 고생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